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얼마 전에 엑스박스가 새로운 시리즈 X와 S를 공개했죠. 그래서 제가 또 엑스박스 유저거든요. 그래서 엑스박스 유저가 보는 새로운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박스 원 X 유저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제가 저에게 사줬습니다. 슬프네요. 지금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동생이 본가에 가져갔어요. 이 영상은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받은 게 없고 저는 엑스박스 바도 아닙니다. 그냥 엑스박스 유저일 뿐입니다. 제가 엑스박스를 고른 이유는 그 당시에 플스4 프로보다 사양이 훨씬 좋았고 또 특유의 약간 미국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고른 것도 있습니다. 플스는 친한 친구 집에서 많이 했어요. 친한 친구가 플스4를 한 5년 이상 쓴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엑박이 궁금해서 엑박을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봤었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 혹은 편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단독작에 대한 부분이죠. 단독작이 부족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추세가 초기 출시만 단독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는 타 플랫폼에도 출시를 하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왜냐면은 게임 만드는 회사가 점점 고사양으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작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단일 플랫폼만으로는 그 제작비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정 시간 한 6개월 이후에는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엑스박스는 한글화가 많이 안 됐다 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았고 특히 많이 개선됐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럼에도 게임 자체에서 제공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박스 공식 영상에서조차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근데 애초에 자막이 영어뿐입니다. 영어 좀 할 줄 알면은 영어 자막으로 플레이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소리가 중요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한글화가 지원이 안 되면 확실히 불편하죠. 최근에 출시된 이제 트리플 A급 게임에서는 설마 한글화를 지원 안 해주겠습니까? 대부분 트리플 A급 게임은 한글화를 지원해주고 있죠. 확실히 한글화는 소니가 더 신경을 많이 쓰집니다. 콘솔의 한글 지원은 카와우치 시로의 공이 크다는 점은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뭐 엑스박스 유저지만 카와우치 시로 눈물 흘리는 영상도 보면서도 저도 울컥했을 정도로 되게 카와우치 시로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느꼈던 단점은 발열 부분이 약간 이슈가 있습니다. 플스보다는 확실히 발열이 좋습니다만 엑스박스도 발열이 한 발열합니다. 세우는 쿨링 스탠드가 한 2만원 조금 넘거든요. 그거 하나 구입해서 끼우면은 충분히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불편한 점이 국내에 플레이하는 사람 수가 극히 적어서 온라인 매칭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피파 20 할 때 온라인 매치 한번 잡으려면 5분 이상 온라인 매칭 돌렸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장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결제 방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플스 유저 중에서 결제 방식이 불편하신다고 말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요기요 1초 결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카드 등록만 해놓으면은 결제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근데 소니도 이 부분을 의식했는지 최근에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측면도 장점이죠. 그리고 패드, 이 패드 부분이 정말 뛰어납니다. 왜 엑박의 별명이 패드 깎는 장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제가 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검은색 패드 외에 패드를 하나 추가로 더 구입했어요. 마인크래프트 에디션으로 패드를 하나 구입했을 정도로 정말 패드를 본 취향대로 원하는 색깔대로 뭐 한정판도 있고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엑스박스는 진짜 패드를 잘 만들어요. 패드가 건전지가 좀 빨리 닿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상국에 들여와서 품절 후에는 재입고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 달 기다렸는데 재입고가 안 돼가지고 그냥 직구했는데 직구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직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패드는 윈도우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케이블이 있어도 활용이 가능하고 수신기가 있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양을 공개했는데 사양은 확실히 엑스박스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마이크로소프트가 적자 파트인데도 엑스박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일단 사양 한번 보고 가시죠. 시리즈 X와 시리즈 S 모두 8코어의 AMD 젠2 기반의 CPU로 만들어졌고요. 클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시리즈 X 같은 경우는 3.8 클럭까지 제공하고 시리즈 S 같은 경우는 3.6 클럭까지 제공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라데온 2 기반의 GPU로 만들어졌고요. 시리즈 X 같은 경우에는 1.825GHz로 작동하고 시리즈 S는 1.565GHz로 작동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 X는 16기가 GDDR6가 들어갔고 시리즈 S는 10기가 GDDR6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뭐 여기까지 간단한 스펙이고 실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냐면은 시리즈 X 같은 경우는 4K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까지 성능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K 60이 방어가 된다는 소리겠죠.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어요.
엑스박스 원 X 제가 쓰는 거 같은 경우도 4K를 제공해주긴 하는데 평균 60프레임이 약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즈 S 같은 경우에는 QHD에서 6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정도 나온 뭐 나쁘지 않은 성능이죠. 그리고 시리즈 X는 1테라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시리즈 S는 512기가 탑재되었네요. 이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부팅 시간의 개선이 눈에 띕니다. 하드에서 SSD로 넘어온 효과인 것 같은데 엑스박스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은 엑스박스 원 S 같은 경우에는 53초가 걸렸던 부팅 시간이 엑스박스 시리즈 S로 넘어오면서 12초로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또 엑스박스 쓰면서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부팅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세대 콘솔까지는 하드디스크 기반이었어가지고 확실히 부팅이 느렸습니다. 이 부분이 SSD로 넘어오면서 상당한 개선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가격이 너무 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측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엑스박스 시리즈 X의 MSRP는 59만 8천원이고 엑스박스 시리즈 S의 MSRP는 39만 8천원입니다. 제가 원 X를 샀을 때도 50만원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할인 뭐 프로모션 받고 이래서 30만원대에 구매하긴 했지만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에 출시한 것 같아요. 사양에 비해서. 저는 여기에서 한 10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대에 출시될 거라 봤는데 5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 MSRP잖아요 저거는. 그러면 용산 들어오면은 훨씬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비버님께서 저번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발표했을 때도 MSRP에 이렇게 되는데 용산가 적용하면 훨씬 비싸진다 그랬잖아요 했는데 다행인 점은 엑스박스는 용산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11번가나 제가 구매했던 뭐 네이버나 C마켓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RP 값 그대로 팔고 있습니다. 엑스박스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이유예요. 이런 유통 방식이 한국에서 잘 돼야 용팔 새끼들이 양심 없게 처먹는 짓을 못합니다. 좀만 과거로 우리 거슬러 올라가면 올해 초만 돼도 닌텐도의 동습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때 용팔들이 얼마나 장난을 쳤는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엑스박스는 이런 게 없어요.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애초에 MSRP 까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난질을 못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측면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추천드리냐면은 극가성비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동사양 게임 PC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최소 30만원 진짜 30-4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온라인 게임보다는 스토리류 게임, 콘솔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또 장점은 엑박은 과거 출시작도 새로운 버전 엑스박스가 출시되면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겠냐면은 거실에서 게임이 가능하신 분, TV에서 하는 게 확실히 콘솔은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TV로 해야지 콘솔은 매력이 있습니다. 예약 판매는 9월 22일에 개시될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공개가 안 돼가지고 날짜만 공개되었습니다. 출시일은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뭐 엑스박스 측에서 이걸 되게 강조하던데 12개국에서만 제공하는 엑스박스 얼 SS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뭐 SK텔레콤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 손흥민 선수랑 페이커 선수가 광고했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메이트를 구매하시면은 추가 비용 없이 EA 플레이 혜택을 제공해준답니다. PC 게임 패스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 엑스박스 게임 패스 골든가 써봤던 것 같은데 얼티메이트는 월에 16,700원입니다. 시리즈 X와 S 중에 둘 중 무엇을 추천하느냐 물어보시면은 자금이 후달리시면은 그냥 게임용으로는 S도 충분하다 봅니다. QHD 환경이니까 TV보다는 모니터 위주로 하실 분들은 S가 좀 더 적당할 것 같고 TV에 하실 분들은 확실히 X가 좋을 것 같습니다. S의 단점이 SSD가 512기가인데 제가 원 X가 1테라 하드였거든요. 1테라 하드도 금방 찼습니다. 게임 뭐 한 9개에서 10개 정도 받으니까 거의 다 차더라고요. 512기가는 확실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장 하드나 외장 SSD를 꽂아야 되는데 상당히 비싸지고 원 S를 사용하는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아서 플레이 했던 게임을 지우고 다시 뭐 새로 깔고 지우고 깔고 하시는 분이랑 상관없는데 이게 또 콘솔 쓰는 이유가 게임 한 번에 사놓고 안 지우고 플레이하는 게 또 매력이어서 살짝 이 부분은 아쉽다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느끼는 엑스박스의 최대의 단점은 그냥 롤이 안 돌아가는 것 뿐이지 정말 만족하고 썼던 물건이고 실제로 지금 동생이 가져가서도 정말 잘 쓰고 있고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는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잘 썼습니다 정말. 콘솔 처음 사용하실 분들, 입문하실 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엑스박스 시리즈 S로 입문해보시고 아니면 차세대 콘솔 하는데 플스5 성능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이번에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넘어오셔도 크게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독점작이 중요하시지 않고 트리플 A급 대작 게임 위주로 돌리실 분들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왜 안 올리냐고 댓글 달릴 것 같아서 AMD 곧 출시한다고 발표했죠? 그거 다룰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